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TV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일신문 일면과 오피니언면을 통하여 세상을 살피고 이슈를 짚어보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시름이 깊어지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는 그 힘, 자주성, 이런 좀 열린 마음, 능동성으로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또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작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명한 기자가 내신 일면 기사를 통하여 쭉 한번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어업지도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는, 그것도 그 이후에 남북 정상 간의 서신이라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라든가 이례적인 일들도 생겼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는 이런 대단히 충격적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정치팀 구본홍 기자, 외교통일팀 정대철 기자 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치권이 나란 일을 할 때는 서로 정쟁에 휩싸여 있곤 합니다만은 또 돈을 쓸 때는 서로 짬짬이가 돼서 한 통속으로 한다는 비판 기사, 정치팀 엄경윤 기자가 23일 발로 일면에 올렸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가 왜 기후 재앙의 중심이 됐나를 김웅관 기자가 심층적으로 진단한 내용,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이명한 기자가 여러분께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이명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9월 24일 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북한에 의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는 이제 북한의 이 피격 후 사망 후 그다음에 시신을 불태웠다 이런 발표까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고,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비무장 상태에 그게 월북자가 됐든 아니면 표류자가 됐든 비무장 상태에 있는 남한의 국민을 향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아무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비판 여론이 이제 집중적으로 높았었죠. 네. 그랬다가 오전에, 그러니까 10월 1일 날이 국군의 날인데 당일 이제 추석 연휴가 같이 있으니 국군의 날 기념식을 당겨서 했단 말입니다. 그게 9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의 연설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적확한 언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참 궁금하다 이러고 있던 차에 이제 아까 우리 김종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북으로부터의 사과 통지문,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서로 서신이 오간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조금 이제 새로운 전국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9월 25일자에 일면에 반영된 기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시기, 그 시기에 여러 상황들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총살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태웠다,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국제법 위반 이 수준을 넘어서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국민적인 불만, 규탄 여론이 굉장히 많이 높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대북 그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적인 툴로 삼았었던 남북 관계 개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정식적인 사과 통지문과 남북 간의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 간의 서신 교환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이 보도 이후에 국회 안에서 이제 대북 규탄 결의안과 관련된 논의가 오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은 여당, 민주당의 주장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남북 간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렇죠. 위한 남북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까지 이 결의안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내 대표들 간에 서로 서류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규탄 결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주목했던 기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25일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북한의 만행에 대한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졌던 분노, 여기에서 출발해서 북한 행위에 대한 규탄, 이런 여론들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로 두 번째 꼭지로 뽑아본 거는 9월 23일자 일면에 실렸던 우리 정치팀의 엄경용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요. 9월 22일 날이 여야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경안을 의결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9천억 원이 조금 넘는 통신비,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여당 안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불만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으로 교묘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짬짬이 방식으로 이 예산을 나눠 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9,200억 원 정도 되는 이 통신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한 4,074억 원 정도는 살려줬어요. 대신에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얻어낸 것들, 이게 이제 뭐 법인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 무료 백신 접종 이거 계속 주장했다가 정부가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빠지고 대신에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구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본 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원내 1, 2당들이 서로의 이해관계, 이걸 통해서 뭐 매일 싸움만 하다가 합의를 통해서 의결시킨 건 바람직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짬짬이 방식을 하는 거, 글쎄 이게 바람직한가. 저희도 정치부 기자들입니다만 헌법 위에 국회법이 있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느낍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예. 세 번째 그다음에 꼭지. 9월 22일 날 우리 국장석 외교, 그러니까 국제적인 금융 경제 관련 뉴스들, 이걸 집중적으로 파서 보도하는 우리 김은광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왜 기후 재앙의 중심이 됐나, 이런 기사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목은 우리하고 아주 먼 것 같지만 이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말이죠.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미국의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이냐면 말이죠. 이 GDP 규모로 치면 여기가 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 자체만의 예산 규모, 그 규모만 가지고 봐도 세계 5위 규모예요. 세계 5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1위 뭐 이런 정도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사실은 원래는 그쪽이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다 몰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를 결국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도시를 만든 거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끌어다 썼고, 사람이 그동안엔 살 수 없었던 공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후재앙의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됐을 수도 있고, 물론
기후라는 게 지구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 이게 이제 거꾸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이 기후가 사람을 다시 위협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지구의 급격하게 발전 혹은 발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변화된 상황을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이 캘리포니아주라는 공간이었고 여기에서의 기후재앙이나 이런 게 예전부터 이제 내재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은 외국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일신문 일면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인상적으로 이 기사에 주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정보, 또 전체 내용은 내일신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